안녕하세요. 주식 투자하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이번 주는 주 후반에 코스닥이 급락을 하고 코스피도 이제 급락을 하면서 굉장히 힘든 한 주로 마감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 지수는 이번 주에 한 3% 정도 하락을 했고요. 고점 대비. 그 지수가 3% 정도 떨어지면은 종목은 보통 한 6% 정도 전후로 빠져 있을 거기 때문에 좀 힘든 상황인 것 같고, 그 다음에 환율은 다시 이제 상승하면서 달러 강세가 계속 이어질 확률이 높아졌다고 생각이 되고요. 불행히도 금요일 나스닥도 1.76% 하락하면서 90일선 장기 이평선을 깼습니다. 똑같이 깼고요.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도 이제 하락 출발할 것으로 지금 예상은 됩니다. 그러면 이번 주에 제가 어떻게 매매했는지 좀 공유를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CJ제일제당도 이번 주에 올라가다가 다시 꺾여서 금요일에 한 주 더 매수를 했고요. CJ제일제당은 이제 매집이 잘 되고 있습니다. CJ제일제당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평단이 32만 8천 원에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수익을 무조건 낼 수 있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23만 원만 넘어가도 이제 저는 수익이 되는 상황이고요. 40만 원 이상도 충분히 갈 수 있다. 올해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음식료 중에 이제 대상도 추가적으로 매수를 조금 더 들어갔습니다. 지난주부터 이제 매집을 시작을 했고, 이번 주도 빠질 때마다 빠지는 날만 걸어 놨더니 좀 매수가 됐고요. 그리고 다행히 저는 이제 그 더네이처 홀딩스가 지난주에 좋다고 말씀을 드렸고, 실적이 너무 좋은데 이제 안 간다. 근데 제가 좋아하는 상황은 이런 상황이거든요. 매수를 하다가 더 떨어졌을 때마다 분할해서 계속 매수를 한 거죠. 했는데 뭐 기관이 들어오든 어떠한 이유가 있든 실적이 잘 나왔든 간에 다시 이제 평단 이상으로 돌려놓는, 그러면 이거는 스윙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평균 단가를 분할해서 낮춰놨다고 하면 되게 이제 심적으로도 안정이 되고요. 오래 가져갈 수 있습니다. 금요일 날은 아주 조금 줄였습니다. 아주 조금. 왜냐하면 다른 종목에 들어갈 돈이 없기 때문에 분할해서 이제 다른 종목들도 매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조금 줄이고 요 데네이치 홀딩스는 물론 다음 주에 좀 빠질 수는 있으나 스윙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의류주 중에 지난주 제가 말씀드렸던 한섬은 빠질 때마다 조금씩 매수했고 어제 그제는 다시 올라갔기 때문에 매수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이비전 시스템도 이번 주에 분할해서 조금씩 계속 물량을 매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통 매집은 저는 한 종목에 1에서 5% 사이 안으로만 매집을 하고요. 한 종목에 그렇게 많은 매수를 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뭐 주식 시드가 이제 1억이 되기 전까지는 집중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집중 투자를 했을 때의 장점은 그 투자가 성공을 했을 때는 단기간에 1억을 모을 수 있지만 그 투자 아이디어가 실패했을 때는 굉장히 큰 오랜 기간 기다림을 가져 강제적으로 이제 장기 투자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 좋다라고는 전 판단하기는 어렵고요. 단지 제가 판단하는 거는 제 스타일은 그거보다는 뭐 최소 금액이 많든 적든 간에 25종목 이상은 가져가고, 그리고 그 종목을 다시 선택한 종목 안에서 또 분할해서 매수하는 전략이 직장인분들이 취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매집하는 방법이라든가 급등주가 안 되는 이런 직장인 투자자들이 급등주를 하기 어려운 이유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또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급락을 좀 많이 한 위직 스튜디오 5일선을 따라서 한 번의 반등도 없이 쭉 떨어지고 있고요. 떨어질 때마다 저는 계속 늘려가고 있습니다. 위직 스튜디오는 K 컨텐츠가 다시 이제 붐을 이제 이슈를 타고 가게 됐을 때, 뭐, 어떤 좋은 뭐 영화가 관객 수가 많이 나오거나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럴 때 다시 이제 올라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모아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크래프톤인데요. 크래프톤도 이번 주도 계속 물량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평단이 저도 17만 원 밑으로 내려왔고요. 이 정도 가격에서는 수익을 못 낼 이유는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크래프톤이 최초에 뭐 보시면 58만 원까지 갔었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가격이죠. 근데 지금은 실적을 보시게 되면 크래프톤은 할 만한 위치에 왔다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NC소프트가 지금 시총이 8조 7천억인데 매출이 5억 8,800밖에 안 돼요. 근데 크래프톤은 시총이 지금 8조가 깨졌습니다. 8조가 깨졌는데 영업이익이 7천억이 넘습니다. 물론 이 재무제표의 실적은 어떤 분들은 후행지표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는데 후행지표죠. 작년의 결과이기 때문에. 근데 저는 예측하기보다는 이 지표를 가지고 꾸준히 매출이 성장하고 있고 영업이익도 상승하고 있는 이런 종목들이 아무래도 손실보다는 수익을 낼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괜찮다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그 다음은 커넥티드 웨이브입니다. 다나와를 운영하는 사이트 주인이고요. 쇼핑몰도 이 정도면 주봉으로 봤을 때는 엄청난 하락이 있었죠. 이제는 추세를 돌릴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신저가를 깼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계속 물량을 늘려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대 글로비스입니다. 뭐 인프로 법안 때문에 뭐 전기차 판매율이 뭐 10% 이상 떨어졌다 뭐 이런 이슈들이 있긴 한데 떨어질 때마다 지금 계속 매수를 하고 있고요. 어제는 매수를 하지 못했습니다. 걸어놨는데 체결이 안 됐습니다. 다음 주도 15만 원 초반까지도 준다고 하면 분할해서 계속 현대글로비스도 모아 가겠습니다. 지금 뭐 저는 현대글로비스하고 크래프톤은 거의 이제 제가 생각한 그 보유 비중의 근처에 와 있고요. 그 정도까지가 되면 저는 더 이상 매집하지 않고 이제 기다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수익이 날 때마다 조금씩 줄일 전략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제약주 중에 그 종목 선정 방법 올려드린 그 영상을 보시면 종근당하고 대원제약을 추천을 드렸었는데 저는 지금 추가적으로 하락하는 대원제약을 선택을 했고요. 물론 대원제약이 뭐 감기약, 콜대원이 이제 매출에 힘입어서 이제 작년 실적을 많이 나왔습니다만 지금 현재 굉장히 따뜻해지고 감기나 이런 코로나 2차 재확산 위험이 없을 걸로 판단이 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주가가 상대적으로 많이 빠졌고 제약주 섹터들이 언젠간 가지 않을까 라고 지금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모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다른 계좌에 지금 물려 있는 게 SK 바이오 사이언스도 물려 있습니다. 평단가가 한 9만 원 후반, 10만 원은 안 되는데 언젠가는 또 갈 수 있지 않을까. 제가 이
SK 사이언스도 바이오 사이언스도 뭐 36만 원까지 이제 올라갔었는데 추세가 뭐 쭉 떨어지면서 코로나나 이런 이슈가 감염병 이슈가 없기 때문에 하락을 했는데 조정은 충분히 받지 않았나. 그랬을 때 이 종목도 뭐 모아가는 것도 저는 보유하고 있습니다. 많이 한 마이너스 한 30%좀 돼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은 저는 그냥 보유하고 그냥 놔둡니다. 손절은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SK 바이오 사이언스도 실적이 나오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도 그냥 가지고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 이제 그래도 종목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몇 가지 종목을 가지고 왔는데요. 첫 번째는 제노코입니다. 제노코는 제가 올해 보시면은 작년부터 이제 매집을 좀 했다가 올라갈 때마다 줄여서 이때 다 줄였습니다. 근데 지나 보니까 좀 높을 때도 좀 팔았네요. 이게 운이 좋은 거죠. 더 갈 수도 있는데 일단은 조정받아서 다시 제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로 오고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제노코는 방산주고요. 실적을 잠깐 볼까요? 방산주가 실적이 잘 안 나오는데 그나마 실적이 나오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요. 가장 좋은 거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인데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자리를 안 줍니다. 예, 이런 종목은 저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관련주로 뭐 인텔리안 테크라든지 세트렉 아이 뭐 이런 종목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제노코를 좋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은 후성입니다. 후성도 작년에 보시면 12월 초부터 계속 매집을 했습니다. 매집을 해서 올라갈 때마다 팔았고 결국 다 팔아버렸습니다. 근데 다시 또 가격 메리트가 있는 구간으로 진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후성은 봐서 다음 주에 추가적으로 하락 12,000원 밑에가 깨지면 매수를 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은 SK입니다. SK도 지주사인데 돈을 잘 번 편이죠. 시총이 12조 정도 됐는데요. 영업이익도 10조가 나왔습니다. 뭐 지금 이 구간에서는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구간에 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SK도 저는 아마 눈여겨보겠습니다. 그리고 카카오도 다시 상승분을 반납을 하고 6만원이 깨진 상황이고요. 저는 한 55,000원 정도 밴드까지 오면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카카오는 자금력이 있기 때문에 시총이 25조 많이 내려왔죠. 많이 내려온 상태이고 순자산이 지금 15조가 있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가격에 왔다라고 생각이 돼서 카카오도 저는 다음 주에 가격 메리트를 주면 한번 진입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바이오가 자꾸 좋게 보인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지금 SD 바이오 센서 같은 경우에도 진단키트 관련해서 엄청난 매출을 올렸거든요. 그러게 되면 이 자금이 돈이 없어서 이것도 들어가질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한데요. 진단키트 이슈는 끝났습니다만 여기 순자산을 보시게 되면 3조 3천억이 있습니다. 순자산이 3조 3천억이 있는데 시총은 2조 2천억이거든요.
이 돈을 어딘가에는 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SD 바이오 센서도 뭐 새로운 회사를 사업 방향을 정해서 회사를 인수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큰 재작년에 벌어들인 수익을 가지고 자금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쓸지는 잘 모르겠으나 좋은 지금 정도의 가격이면은 분할해서 진입을 해도 좋은 위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현대백화점이 또 눈에 들어왔습니다. 현대백화점도 작년에 저점이 이제 52,400원인데 이렇게 이 근처에 와 있거든요. 경기가 침체되면서 소비 심리가 위축되다 보니까 이제 매출이 줄어들 걸로 예상이 되긴 하지만 가격 메리트는 있는 시점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작년에도 보면 볼까요? 시총이 1조 2천억인데요. 영업이익을 3,500억을 냈습니다. 작년도 계속 매출이 성장하고 있는데 주가가 빠진다는 거는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물론 이제 앞으로 뭐 피크아웃이니 뭐 이런 여러 가지를 붙여가지고 빠질 것이라고 이제 얘기할 수는 있으나 이 현대백화점도 저는 다음 주에 관심 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뭐 제가 이번 주에 매매한 종목, 그 다음에 관심 있게 보는 종목들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주말에 한번 보시고 실제 엑셀이나 노트를 펴놓고 지금 들어가는 게 적정한지 안 적정한지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 어떤 전략을 가지고 매매할지를 정리를 하시는 것도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평범한 직장인 투자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